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HLB, 그쵸, 4%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그쵸, 여기 73,000원, 뭐 7만원 위에서 고가에서 내가 만약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배우셔야 돼요. 저는 HLB로 1월 달에 한 30% 정도 수익을 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팔고 나니까 한 10% 정도 더 올라가더라고요. 거의 고가 부근까지 보면 한 15%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주식시장의 본질은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당장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게 우리 그 삶이잖아요. 그쵸? 자, 그런 만큼 내가 고가, 저가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는 부분을요.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쵸? 이런 부분을 그냥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더라도, 그쵸?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다. 그리고 HLB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까지 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죠.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쉽게 더 쉽게 오늘보다 내일 돈을 더 버는 기업의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오늘 수치가 높아요. 그러면 내일 더 벌 수 있을까요? 벌 수 있겠죠. 근데 어렵겠죠. 그쵸? 자, 그러면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오늘 돈을 벌었다는 건, 그쵸? 만약에 오늘 돈을 평균적으로 10을 버는데 오늘 15를 벌었어요. 그러면 그 15를 벌었다는 걸 주식시장은 모두 다 먼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HLB 같은 경우에 지금 어때요?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8조 4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실적을 보잖아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용을 보시면요. 안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진양본 회장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FDA의 이 판매허가 신청은 통과가 된다는 걸 우리가 그냥 확정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뉴스 뭐 나와야겠죠. 그쵸? 결정이 나와봐야 알겠죠. 근데 그 결정이 나오기 전에 우리보다 세력들, 예를 들어서 제가 세력들에 대해서 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세력들이 예전처럼 뭐 저가에서 매집을 한다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HLB에 들어오는 세력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을 지금 움직이고 뭐 시세가 크게 나오는 종목들에 붙어 있는 세력들은요, 거의 뭐 펀드 자금일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 펀드도 지금은 중소형주까지 손을 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ETF로 묶어놔요. 그러면 ETF로 들어오는 자금은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ETF는 어떤 그 특정 그 포트폴리오를 내가 구성을 해서 여기서 계속해서 평균적으로 가격에 맞춰서, 그쵸? 핸들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걸 발행한 운용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물량을 확보해 놓고 지속적으로 눌러주는 작업, 올라갈 때는. 그쵸? 왜? 오버슈팅 나오면 안 되니까. 만약에 ETF가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은 지수를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한 15일인가? 15일이 아마 맞을 겁니다. 15일 동안 뭐 몇 프로 정도의 그 차이가 발생하면 이거 바로 그냥 나가리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HL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바이오 쪽에 있는 ETF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뭐 헤지펀드 쪽에서 뭐 이쪽에 뭐 많은 비중을 넣어서 뭐 매매를 하진 않겠지만, 들어온 세력 자체가 과거와는 달리 뭐 과거에 뭐 명동의 쩐주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기 막 있잖아요. 근데 이런 쪽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오냐면 정말 그 펀드 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펀드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 이쪽에서 만약에 들어오잖아요. 얘네들이 언제부터 올리겠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보고서 써야 돼요. 그쵸?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가서 손절을 하겠다. 이 보고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올라가면서 매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수급을 보잖아요. 그러면 대략 2달치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한 구간이 한 2달치 정도 되니까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주포예요. 외국인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2,600억. 그쵸? 2,600억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자, 근데 이 거래 대금을 보면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하루에도 2,000억의 이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2,600억으로 과연 핸들링 할 수 있느냐? 집중돼서 들어오잖아요. 그쵸? 집중돼서 들어오면, 그쵸? 시세가 나기 위한 부분은 도화선을 탁 끊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올라가면서 나오는 물량을 지속적으로 매집해 갈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눌림목입니다. 근데 눌림목이 나오는 건 주가 상승이 실적에 대한 상승폭보다 더 먼저 나오기 때문이고, 그걸 기술적으로 표현하면, 그쵸? 고가에 대한 매물을 받아먹고 있는 중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3,000원이지만 이걸 장기 차트로 봐서 보면, 그쵸? 어딥니까 여기? 그쵸? 다 이 고가에 있는, 그쵸? 의미 있는 고가 구간에 물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물량을 소화하는 거지, 여기서 뭔가 내가 뭐
와, 끝났다. 올라가고 나서 바닥을 봤더니 와, 이거 한 3배 올랐는데?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쵸? 더 올라간다. 그리고 강한 종목이 더 간다. 그쵸?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하락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하락이 나온 거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가격대를 체크해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고, 그리고 보유 기간을 2주 안으로, 그쵸? 끊어야 된다. 그게 매매 전략, 그리고 신고가 매매의 핵심입니다. HLB 더 가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HLB가 조정받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인을 드리고, 그리고 HLB를 얼마에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화면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한 1700분 정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 있는 이유는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 제 매매를, 그쵸? 동일하게 제가 업로드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1월 30일, 그쵸? 인터플렉스 8시 47분 시장가 매수, 그쵸? 오늘자 보더라도 내용 동일합니다. 2월 1일 비트컴퓨터, 그쵸? 8시 52분 이렇게 진행되죠. 어떻습니까? 장 시작 전에 종목을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동일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0606 화면이고 자동적으로 제 매매가 찍히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찍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용 한번 보면 비트컴퓨터 오늘 어떻게 됐죠? 그렇죠. AI 그 원격 진료에 대해서 뭔가 좀 그 대통령실에서 뭔가 이슈가 나왔다 그래서 뭐가 발생했죠? 신고가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추적을 한 거고, 신고가 이후에 제가 실제 오늘 매매한 내용을 보면 보세요. 시가에 공략했죠? 8,040원, 그리고 55분 만에 8,620원에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수익은 자 7.03%입니다. 하루에 7% 수익. 원래 제가 이런 종목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고가에서 떨어지더라도 그냥 가지고 가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오늘은 단타를 하고 나왔느냐? 시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물론 오후 들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내용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원래 저는 2주 동안 스윙급으로 끌고 가는 게 제 주력입니다. 주력. 예를 들어서 HLB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HLB 자 내용 보세요. 수익 정확하게 31% 스윙으로 끌고 간 내용이죠. 매수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31%. 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신고가, 그쵸? 그리고 스윙으로 끌고 간다, 그쵸? 그리고 나서 제가 왜 팔았어요? 여기 자 내용 보시면 그냥 하락한 날 매도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오잖아요. 추가적으로 더 내려와서 더 싸게 살 거다 이런 생각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주식을 비싸게 살 거예요. 비싸게 사서 최단 기간 안에 내가 수익을 보고 빠지는 게 제 목적이다. 그쵸? 그랬을 때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31.9%. 정확하게 5일 걸렸죠. 그쵸? 올려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월 30일 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확하게 8시 47분 시장가 매수, 그쵸? 이런 식으로 내용이 계속해서 진행되죠. 롯데정보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특별하게 단타를 한 거고, 그건 시장 때문이지 다른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인터플렉스 봅니다. 자, 내용 보면 제가 이 돌파하는 구간, 즉 신고가 구간에서, 그쵸? 첫날에는 제가 2.3% 손절을 했습니다. 자, 최악의 상황에 얻을 수 있는 게 2.3% 손절이고, 그 뒤에 제가 다음날 바로 붙었죠. 그쵸? 바로 붙었고, 이때 17,460원,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6%. 그쵸? 그리고 그 다음날. 자, 이거 분봉으로 돌려서 보면 매매 내역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쵸? 어떻습니까? 여기 매수해서 정확하게, 그쵸? 9시 매수. 당연하죠. 여기 시가 체결이니까. 그리고 나서 9시 5분 만에 아까 전에 맞죠? 6% 수익. 이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무조건 신고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 롯데정보통신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롯데정보통신을 보더라도 쭉 돌려서 보잖아요. 그쵸? 이날. 그쵸? 45,250원, 그리고 47,650원. 그쵸? 정확하게 한 5% 정도 됩니다. 요 날이에요, 요 날. 그쵸? 단타 치고 5% 먹고 그 다음 급락.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저가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고가에 팔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격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가격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 HLB 자 내용 보세요. 30%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어때요? 21%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코세스, 그쵸? 15% 신고가입니다. 이런 매매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가격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가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고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2월 달에 강의를 할 겁니다. 소통방에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외적인 다른 수익 모델은 없다.
꾸준하게 유지되는, 그쵸? 자,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되게 어렵게 하고 있다, 주도주를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에 소통방에 들어와서, 그쵸? 소통방에 들어와서 강의 들으세요. 자,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강의에 필요한 이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내가 잡아야, 그쵸, 15%씩 20%씩 30%씩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내용도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돈 안 받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HLB 내용 보면 내용 간단합니다. 조정은 받아야 된다. 하지만, 그쵸, 고가에 대한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과정에서 받는 조정이고, 여기서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확인은 저가를 내가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는 확인이 아니라 저가를 찍고 반등하면서 내가 언제 매수를 하고 그 매수하는 기간에 봤을 때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필수 사항입니다. 그리고 HLB를 포함해서 성장주들은 올해 더 좋을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했다가 요즘에 안 좋죠. 오늘은 뭐 좀 반등이 나왔지만 그 이유는요, 23년도에 너무 많이 갔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적에 대한 평가치를 23년도에 어느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주가 끝이에요. 근데 2차 전지는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아진 부분이 있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다소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지금 다 해소가 됐고 HLB는 그 첫 단계에 있다.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격이 첫 번째, 그래야 내가 보유를 할 수 있으니까 손해를 보고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요, 제가 여기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고요. 이 내용은 단기 2주입니다.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무조건 돼야 되고, 그리고 가격, 그쵸,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되려면 가격을 디테일하게 잡아야겠죠. 이 내용을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게 신고가를 기반해서 되기 때문에 내용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이걸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진짜 좀 너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고, 이것도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진짜 강조를 드립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에서 제가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가격대를 어떻게 잡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과 연계가 가능한지 그 내용까지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